생활 속의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플러스 시간입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여름철에는 야외 활동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생길 수 있는 각종 건강상의 문제와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름철 야외 활동이요. 두 분은 모기 잘 물리시나요? 모기 전 잘 안 물려요. 저는 정말 잘 물려요. 네, 저도 정말 잘 물리는데 야외 활동할 때 여름철에는 특히 모기나 벌레 많이 주의를 해야 되잖아요. 나가기도 두려울 때도 있는데 이렇게 물리지 않도록 좀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모기가 많은 곳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요. 사실 우리가 야외에서 이제 요즘 캠핑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야외 활동을 할 때 그 화장실 축사라던가 화장실이나 동물 축사 그리고 물 웅덩이 근처에는 모기가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에 이제 텐트를 친다던가 하다 보면 모기에 많이 물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은 좀 피해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네. 특히 모기는 밤에 이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밤에 이제 외출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다 보면은 이제 팔이나 이 다리 이런데 그 피부가 많이 노출이 돼 있으면 모기가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긴 팔이나 긴 바지를 입어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들은 대개 이제 피부에 바르거나 뿌리는 약인데 거기는 이제 디에틸톨로아마이드라는 성분, DEET라는 성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걸 구매를 할 때는 반드시 이 제품을 사용 가능한 대상 연령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는 어린이 전용 제품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게 농도가 높은 제품은 대개 12세 이상 연령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농도가 낮은 제품은 이제 어린이에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저농도 제품이라도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겠고요. 대개 이게 스프레이 형태로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뿌리다 보면 입자가 호흡기로 흡인이 될 수가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많이 뿌리시는데 얼굴에 뿌리다 보면은 천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이 제품들도 다 사용 기한이 있거든요. 유통 기한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사용 기한을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이제 모기에 물려서 많이 긁었는데 그 위에다 덧바르게 되면은 오히려 그 피부 병변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곳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잠깐 영상에서 스쳐갔는데 남성분이 얼굴에다 시원하게 뿌리시던데 그렇게 하면은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코나 이런 데로 들어갈 수도 있고 숨을 참고 뿌려야 될까요? 네, 그리고 눈 주변에 그 묻다 보면은 눈에 점막을 자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얼굴만큼은 또 물리고 싶지 않은. 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손에 묻혀서 이렇게 그 손으로 발라주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죠. 그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벌레나 모기에 물리면 빨갛게 붓잖아요. 그렇다면 뭐 긁기도 하고 뭐 십자로 하는 그 전통적인 방법도 있고 침도 바르는데 당연히 좋지 않겠죠? 네, 사실 이제 물렸을 때는 가려우니까 많이 긁으시는데 긁으면 가려운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긁다 보면은 여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부가 짓무르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2차성 감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 붓거나 하는 곳은 국소적으로 이제 찬 냉찜질, 얼음찜질 같은 것을 하시면은 훨씬 더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항히스타민제 같은 것들, 가려울 때 먹는 약을 복용을 한다거나 벌레 물렸을 때 바르는 약을 발라주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물린 부위가 상당히 여러 곳인 경우가 있고 또 심하게 긁어서 피부가 많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집에서 민간요법을 사용하지 마시고 또 집에 있는 연고 아무거나 바르시다가 또 덧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은 훨씬 더 치료하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군요. 그리고 여름철 야영할 때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야외 그 찐득인데 야생 찐득이 같은 경우는 다 안 좋은 걸까요? 아니면은 뭐 특정하게 해로운 찐득이가 따로 있는 건가요? 사실 최근에 이제 야생 진드기로 인한 사망 사례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진드기라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대개는 우리가 진드기라 그러면 진먼지 진드기를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진드기도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을 문제가 되는 것들은 야생에 살고 있는 야생 진드기인데요. 이런 야생 진드기 중에서도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는 SFTS라는 것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진드기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고 있는 저거죠? 그렇게 감염이 된 진드기한테 물리면
그러면은 그 병이 발생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진드기한테 물렸다고 해서 그 병이 발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대개 이 진드기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는 대외 야외 활동이 많은 4월에서 11월 사이에 주로 발생이 많이 보고가 되는데요. 특히 여름철은 야외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모기와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긴팔이나 긴 바지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는데 이게 진드기가 옷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소매라던가 바지단이 여며져 있는 옷을 반드시 입으시는 게 좋고요. 이 양말 같은 경우를 바지 위로 올려서 이렇게 신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을 한 이후에는 몸을 빨리 씻고 그리고 옷도 털어서 세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이렇게 풀밭에 그냥 눕거나 앉거나 하시기도 하고요. 옷을 풀밭에 던져뒀다가 다시 입으시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진드기가 그 옷 속에 묻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열이나 전신 근육통 그리고 복통이나 설사 같은 증상으로 시작돼서 이후에는 이제 혈소판 감소나 여러 장기의 기능 손상이랑 함께 사망까지 이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만약에 풀밭이나 숲과 같은 데서 야외 활동을 한 다음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에 빨리 가시는 게 좋겠죠. 예, 올해도 사망자가 발생했으니까요. 네.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자, 다른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음식이죠. 이 날이 덥다 보니까 금방 상해요. 그렇다면 식중독 같은 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식중독을 예방하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 모든 감염성 질환이 그렇지만 손 씻기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음식을 익혀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이나 조리하기 전 그리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좋겠고요. 네네. 각종 식재료의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계절에는 날로 먹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여름에는 뭐 어패류라던가 어류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되게 음식물을 보관을 할 때 우리가 여름철에는 냉장고를 상당히 아주 과신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각종 세균들이 가장 잘 번식을 하는 온도가 20에서 45도 정도가 돼요. 특히 여름 기온은 거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냉장고에 넣게 되면 그것보다는 훨씬 더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세균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번식 정도가 속도가 느려지거나 아니면은 정지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반찬 같은 경우 가족들이 다 한꺼번에 같이 여러 번 숟가락 젓가락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입에 넣었다가 다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냉장고에 넣으면 이제 괜찮아지겠지 싶지만 거기 있던 것 중에 세균이 들어있으면 냉장고 속에서 번식 안 하고 있다가 다시 실온으로 꺼내잖아요. 꺼내서 한 3, 40분 그냥 놔두면 거기서 바로 또 세균이 증식합니다. 침에 묻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은 한 번 먹을 만큼만 음식을 한다거나 냉장고에 있는 것들도 덜어내서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세균 오염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할 때 아이스박스 같은 거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네네. 거기 이제 음식물이나 이런 걸 잔뜩 넣게 되고 보냉팩도 넣게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이제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가 부패하거나 세균들이 많이 번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씻지 않고 그대로 계속 갈 때마다 놔뒀다가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거의 음식에다가 세균을 묻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한번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잘 씻어서 말리고 다시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가철 맞아서 시원한 바닷가로 많이 놀러 가는데 해파리 사고 소식이 많이 들려요. 해파리에 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사실 해파리에 쏘이게 되면 많은 이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물로 씻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민물이나 수돗물로 씻으면 안 되고 반드시 바닷물로 한 10분 정도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그 안전 요원을 불러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 응급처치를 그러니까 받기 전까지는 바닷물로 깨끗이 씻고 괜히 이렇게 손으로 만지거나 짜거나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예, 이 정도 꼭 기억해 두시고 여행 떠나셔야겠어요. 특히 뭐 바닷가나 계곡에서는 죄송합니다. 뾰족하거나 뭐 미끄러운 돌이 많기 때문에 뭐 다치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